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게 1895년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묶고 나서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조선 총독부 간부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를 합니다. 여러 책 이름이 압수가 돼요. 자, 이름을 대면서 이 책을 반드시 압수하라고 조선 총독부 간부에 뜹니다. 바로.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공개를 거의 다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왜? 연구도 안 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조선사, 우리 역사 써주기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쓴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쉽게 말하면 어때요? 고종 황제고 이때 우리나라 국사책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줄 알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사학과 학생들도 몰라. 이런 책이 있는 줄을.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실정사고로 국사를 써줬다고 욕구만 알고 있지. 그 책 써주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교과서를 냈습니다. 국사 교과서를. 왜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895년 조선 역사라든지 조선 역사 역대사략, 조선 약사, 이런 동국 역대사략, 수많은 책이 나오잖아요. 대한 역사 사략, 동국 역사, 이런 것이 정부의 주도로 교과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사책에 이런 거 있다는 줄도 이야기 안 합니다. 언급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아무도 지금까지 국사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왜? 그거 알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뭔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895년 자, 조선 역대 사략입니다. 자, 학부의 교과서지 보면요. 학부 교과서인데 여기에 보면 당군에 대한 편이 요만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020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보면 당군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두 줄인가 한 줄인가 끝나요.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건국하였다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하였다 한다는 어때요? 못 믿으면 말고 요렇게 국사를 쓴 책이 2020년 교과서 나오고 하나는 어때요?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부정을 못하니까 건국하였다. 요거 딱 하고 당군하고 끝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이만조선 이야기예요. 이만조선 한사군 이야기입니다. 자, 1895년 당군에 대한 기록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떠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당군에 대해서 왕금이었고 쭉 나오죠. 구종이 어떻습니까? 동이족을 통합을 해가지고 왕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백산 단목하에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열었는데 국호가 뭐다? 여기는 당국이라는 표현, 당군이라는 표현이 있고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뒤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내용이. 자, 중요한 거. 조선에 대해서 이제 초기 도읍지까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 원년. 당군이 왕금이 딱 왕이 되고 나서 당군 왕금이 돼서 원년에 뭘 했느냐? 당뇨 25년에 자, 편발개수. 조선 사람들한테 머리를 묶으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편발개수. 지금 말하는 상투 형태입니다. 자, 편발개수 여러분들 보이죠? 교민 편발개수. 머리를 따가지고 위로 올리게끔 만들었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 팽호. 그때 홍수가 졌는데 중국에 또 홍수 났죠? 중국에 홍수 날 때는 누구 임금? 순임금 때 바로 사공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우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당군 조선 때는 누가 물을 다스렸다? 팽호라는 인물이 그 물을 홍수를 다스렸어요. 책임자였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 국토부 장관. 지금 말하면 그 양반이 팽호인데 팽호가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죠. 팽호가 치국 나라 안에 산천에 어떻습니까? 산천을 모든 걸 다스렸다. 이런 쪽으로 이게 뭐냐? 국토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물 홍수 다스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석이 뭐냐면 물을 다스렸다는 기숙이 그런 기록이 되냐면 바로 지금의 춘천에 있다. 이런 춘천에 그 비석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춘천 가면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죠. 보면요. 하지만 역대 기록에는 그것이 쭉 있다는 거고 여기에 그 기록이 쭉 나와요. 자, 요거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 기록만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말다 이게 아니라 당군에 대한 기록이 요만큼이라도 지금 한국사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군을 우리나라에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많은 기록을 왜 부정을 해? 그것도 돼. 1895년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교과 조선사 만들기 전에 했대요. 이만큼의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왔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른 기록 볼까요? 대한제국 학부 역사서 1895년 자, 조선 약사 식과라는 책인데 여기도 보면 한글로 되어 있죠 보면요. 자, 당군 무진 원년이다 쭉 나오죠 보면요. 자, 대조선 쭉 해가지고 민년 3734년 당기까지 살아있어. 당기까지. 여러분 당기가 살아있어요. 언제? 1895년에 그때 몇 년? 3734
34년이 됐다고 기록해놨잖아요. 당군으로부터. 자, 이렇게 쭉 당군이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여기 태백산에 뭐 그게 나라를 세우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나오죠. 펜발개수 또 나옵니다. 펜발개수. 펜발개수를 했다는 기록하고 또 뭐에 보면요. 하나라 나오죠. 하나라 때 뭘 보낸다? 여기 보면 그런 기록 쭉 또 나옵니다. 아까. 도산에 뭡니까? 부루를 보냈다. 여기 나오죠. 보면 자기 아들 부루 등장하죠. 당군이 부루를 어떻습니까? 도산에 보냈다. 나오죠. 요게 1895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입니다. 공식 교과서. 어디에 호랑이, 마늘, 쑥이야기 어디 나와? 그죠? 호랑이, 쑥, 마늘 자체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시대 때 벌써 뭡니까? 이거는 그냥 표현, 우화로 돌려놓은 거다. 이렇게 다 인식했기 때문에 역사를 인정 안 해버린 거예요, 보면. 응?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군에 대한 기록을 여기도 기록해놨는데. 그죠?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1895년 어디냐? 조선 역사입니다. 조선 역사책에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한글 나오죠? 똑같이 당군, 펜발개수, 팽호에 대한 기록. 팽호 크게 보이죠, 여러분들? 등장하죠? 요게 1895년 우리나라 국사책입니다. 지금 이때 국사교과서는 지금의 2010년 한국 교과서보다 100배 낫습니다. 당군의 역사가 아예 완전히 살아있어요. 당군의 아들까지 등장하면서 그때 홍수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전부 다. 근데 이걸 누가 끼 맞췄다고 거짓말로 지어냈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죠? 이 책 쓴 사람도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이래가지고 당군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공식 교과서로 잡혀 있는데 이 역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1895년 여러분들 중요한 기록만 오늘 큰 거 보십니다. 이거 아무도 공개 안 한 자랍니다. 이거 자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조선 건국 펜발개수 부루를 도산에 보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때? 당군 기록을 1017년인데 이것도 뭐냐? 당군의 수명이 아니라 뭐다? 전세. 당군이 세를 물린 것이 약 1000년을 갔다. 전세로 나옵니다. 전세. 자, 이런 기록이 학부 교과서에 1895년에 가르쳐졌는데 왜 이게 다 사라져버렸을까요?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강화도 마래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면 악기나 잡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간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그 시대 때 그대로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초대 우리나라 어때요? 데라우치 총독이 뭘 하느냐? 이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뭘 밖에 없느냐? 오직 뭐다? 제일 먼저 당군을 부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당군을 부정하면 뭐다? 요거는 반드시 조선 사람들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식민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왜? 당군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조선 사람들은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왜?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일본이 당군을 없애고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잡아넣고자 했던 역사관이 뭐죠? 황국사관. 일본의 일대 신무천황부터 어때요? 역사가 시작했다는 그걸 잡아넣을 가르치려는데 신무천황보다 어때요? 신무가 지금 2600년 전 인물이고 당군은 43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면 일본의 황국사관을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반드시 죽이 없애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없애야 될 인물이 당군이에요. 당군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일본의 황국사관 자체가 어때요? 가르치지를 못해.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1910년 조선 총독부에서 바로 우리나라를 먹자마자 뭡니까? 배포 금지 압수 목록이라 가지고 국사책 이름이 뜹니다. 이 내용에 이 국사책 이름 있죠. 이 책에 든 내용이 앞에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왜 이 책을 거둬들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역사책. 왜 우리나라 역사책을 압수하라고 1910년 조선 총독부 강부에 발표됐을까? 저 책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894년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의도는 딱 하나죠. 오직 뭐죠? 당군 제거입니다. 당군 제거. 당군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 역사에서. 이게 논리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책을 압수하면서 뭡니까? 다 역사에 이제 당군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보면요. 자, 나갑니다. 그때 이제 그 작업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 페퍼라는 기자인데 상해 뭡니까 보면 이게 여러분 잘 보이죠 보면요. 신문사 기자인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1919년 직접 3.1 운동을 직접 보고 나서 20년에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책처럼 아주 자료가 많습니다. 거기에 압축해서 뭘 했느냐. 자기가 국내에서 국내에 있었는데 이걸 봤다는 겁니다. 뭐냐.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은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걸 국내에서 직접 이 기자가 보고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요거하고 다른 반대를 합니다. 일본은 그런 적 없다. 우리나라 역사책 뺏어간 적도 없다. 요렇게 지금 인터넷에 가면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봤다 이기라. 한국사, 조선 역사는 무조건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거, 뺏어갔다는 거. 다 이 양반이 보고 기사로 남긴, 기록에 남겨놨는데 이걸 부정하십니까? 누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 보던 왜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이런 책을 압수를 했는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비라벨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일본에서 51권 책을 걷어들이라는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양반들이 속셈이 뭔지 그걸 압니다. 왜? 그 양반들이 절대로 말 안 하는 게 몇 가지 책이 나오죠. 조선시대 이게 우리 역사, 대한 역사라든지 동국 역사라든지 책 이름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지금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도 이 책 내용을 못 봤거든. 여러분들 이 책 내용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당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조선총독부에서 싹 걷어버렸습니다. 아예 1910년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입맛에 만든 한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때 이제 뭐 이 기록 보시면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이거는 뭐냐?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총 구석까지 다 틀어가지고 한국 역사책 다 수거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어디까지 보면 뭐 전문용 보시면 돼. 한 2,800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뭐 한국의 총구석까지 역사, 한국의 역사책 남아있는 거는 다 걷어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가져가든지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한국사를 바로 잡아주기라고 조선사 편찬위원회라 이런 걸 만들어내죠. 그때 소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최남선 선생이라든지 몇 사람이 소가 넘어 들어가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 바로 써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학자 입장에서 조선사 편수에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조선사를 써주려는 게 아니라 조선사를 말아먹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제일 많이 싸우느냐? 최남선이 엄청나게 조선사 편수의 사람들과 싸웁니다. 왜 당신들 우리나라 역사 써준다면서 당군을 왜 빼? 당군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 왜? 조선 사람들 머리에 완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당군을 제거시켜도 안 된다. 그렇게 최남선이 직접 공식 회의 기록에 나와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싸웁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냐? 원래 당군은 신하다. 원래 없던 인물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빼버려요. 나중에 최남선 그 양반이 쓴 책을 강복우의 국사책을 보면 돼요. 국사에 당군 조선 딱 잡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이덕희 소장님이나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최남선의 기록을 좀 추적해 보니까 뭐까지 나오냐면 최남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친일파라고 욕하는 거는 괜찮다. 왜? 어떤 소가 들어갔던 뭐 알고 들어갔던 조선사 편수에 몸 담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단체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친일파 일본 놈이라고 욕하는 건 괜찮다. 대신 뭐냐? 내가 당군을 부정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오명을 넘기지 마라. 나는 절대로 당군 역사에 한국사에서 당군 제거하는 것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알아달라고 최남선이 남겼다는 말이 요즘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그 말을 비춰본다면 결국은 어때요? 일본이 노린 것은 딱 하나다. 한국사에서 당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그때의 목적이었다. 왜? 한국사관을 심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제거할 인물이 당군이었어요. 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하도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예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국내 해외도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가 1938년인가 조선사가 완성되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르느냐? 3.1운동 1919년 3.1 만세 혁명 끝나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일본이 갑자기 1920년부터 뭐르느냐? 자기들이 만든 한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최근에 제가 계속 공개를 하고 다녀요. 이 공개를 하니까 지금 학자들이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지금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 가르치는 한국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지금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럽니다. 국사학과 다니는 학생들. 야, 그거 저 같은 사람을 유사사학이라 하면서 저는 유사사학자들이 뭐냐 주장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사는 실정사학으로 대단히 검증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사를 잡았다고 어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직접 이거는 자료는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나라 국내 자료에 국사편찬위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1920년 일본 사람들의 최초 교과서, 한국인들에게 가르친 국사 교과서가 자료가 제공이 돼요.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아마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 입에 욕 달 겁니다. 욕부터 나올 거예요. 왜? 개새끼들이라고. 왜? 똑같아! 1902 역사 교과서 20년 조선 총독부 교과서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같아요. 이게 미치고 환장해. 통일신라 시대 영역, 고려시대 영역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원래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국경이 저 돼요. 압록강 저쪽까지 가잖아요. 통일신라도 돼요. 우리나라 반을 쪼개놨죠. 통일신라는 원래 뭐냐, 만주 원료군은 어디 나오느냐, 통일신라 영역이 북경까지나 나와요. 중국책 기록에. 그러다가 발해한테 밀려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것이 만주 원료고 자료라. 남의 나라 책이 통일신라 영역이 북경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통일신라 여러분들 국사책 어떻게 배웠습니까? 반쪽알이 지어가지고 저 밑에 있다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르침의 교수 지침이 1920년 교수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선 사람을 가르치라고 아예 교수 지침이 내려와 있어. 그때. 여기 공개되니까 지금 미치고 환장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어? 왜? 다 검증된 역사라고 가르쳤는데 검증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자체가 어떻습니까? 1920년부터 가르치고 그 이후로는 뭐다? 자기들이 가르친 역사를 이 1920년 교과서에 맞게끔 하는 계속 그 작업을 확정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계도. 1920년 교과서의 틀을 안 벗어나려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심상수학 역사 보충 교재 아동용이라든지 교수 참고서입니다. 그게 지금 요즘 헌책점도 이제 다 안 나와요.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우리 역사넷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역사넷에 들어가가지고 일제 대일항쟁기 때 국사책을 뒤지면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제 말 듣는 것보다 직접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심상수학 국사책을 딱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어 원문 그대로 복사 스캔해가지고 옆에 해석까지 다 달아놨어요. 저 양반이 왜 열받아가 저렇게 하는지 그 일 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저기 왜 인터넷에 욕까지 하려네? 왜 수위가 왜 높아져? 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읽어보시면 어때요?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역사가 100년 동안 어때? 100년 동안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게 아니라 20년부터 우리 조선을 먹자마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아예 들이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연구할 필요 없어. 왜? 그 책만 1920년 교과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보면요. 해답이. 자, 그게 뭐냐면 자기들 기록에 이거는 일본 학자가 전에 발표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나오죠. 자, 일본 학자가 자기가 직접 공개한 게 뭐냐면 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언제부터 자 나오죠? 심상수학 국사 보충 규제를 1920년 12월부터 교육을 했다고 나오죠. 1차 교육영해가 언제까지? 자, 1944년 3월까지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완전히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시죠? 아까 말한 조선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있었던 대한제국 이런 교과서를 다 수거하고 없애고 나서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1920년부터 언제까지? 44년까지 아예 철저히 가르치고 갑니다. 그리고 광복에는 어때요? 그 교과서 틀을 가지고 2020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게 이제 내용이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어린이들 이게 1930년 어린이들 서울에 신사참배하고 내려오는 그 내용입니다. 희귀 사진이죠. 자, 이렇게 그때 남산 신궁이고 그때 신궁 모습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벌써 30년이기 때문에 벌써 일본이 자기들이 만든 역사 가르친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 1930년 자료입니다.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 벌써 한 20대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10대 말 20대는 벌써 일본이 가르친 역사 그대로 돼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뭘 해놨습니까? 자, 우리나라 교수 지침을 열해놨습니다. 자, 실제 수업에서 가르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게 1920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교수 지침이에요. 절대로 여기 말고 다른 내용 가르치지 말라는 거라.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가르쳐라.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많은 사항을 가르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게 자기들이 틀 잡아놓은 것을 어떻습니까? 이것만 가르치라는 게 1920년부터. 누구한테? 그때 아동들부터, 우리나라 조선의 아동들부터. 그럼 지금 어때요? 100년이 흘렀습니다. 1920년부터 100년.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자,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본과에서는 뭐다? 자, 상고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조선반도 이연연경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도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이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예로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자, 여러분들 동북공정이 어디로 요걸로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동북공정 요거예요. 자, 한국의 역사 북부는 뭐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도는 영토였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똑같이 1920년 일본 조선총독부 교과서 그대로 떼요. 동북공정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이 내용이 좀 밑에, 남부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살았는데 일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남부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는 거. 요게 1920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아동들한테 가르친 최초의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럼 뭐냐? 밑에 남쪽에 일본 식민지라는 거 뭐냐? 임나는 가야라는 뜻입니다. 임나는. 지금 한국의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등식이 뭐냐? 임나는 가야입니다. 임나일본부는 없었지만도 임나는 가야였다. 그래서 계속 어때요?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쪽에 있다는 것을 계속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냐? 저 모 시에서 가야 유물을 왕릉을 발굴하고 와서 지금 기가 찬 게 뭐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대요. 그쪽 도시에서 시장부터 나서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가야 유물로서 가야 유적으로 고분을 등록하면 되는데 뭐냐? 일본 서기에 있는 일본의 임나의 지명을 붙여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답니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뭡니까? 거기가 옛날 임나일본과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역사를 너무 모르니까 돼요. 옆에 있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 입김에 의해 가지고, 아, 그쪽에 가야 고분군이 전부 다 뭐다? 옛날에 일본 서기에 있는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없는 지명 있잖아요. 가야에 대해서.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지명을 그쪽에 붙여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모릅니다, 지금. 가야 유물 저리 발굴해놓고 나중에 결국 뭐냐? 일본에 임나일본부 있다는 거 증거 자료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 2020년 국사교과서가 왜 한반도 북쪽이 고조선이라고 했는 거. 자, 이유를 이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0년 지금까지 때 계속 교과서에 보면 고조선 지도를 그릴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색깔을 틀리게 해가지고 북한에만 탁자식 고인들이 있고 여기만 고조선이라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원래 어떤 내용이었다? 어디에 있던 내용이다? 옛날에 한반도 북부를 뭐다? 조선이라고 불렀다. 요 기록입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그대로 어때요? 요번에 중국에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아예 북한까지를 중국의 고대 영토로 지금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탕이 뭐다? 여기에 다 나와 있죠? 1920년 조선 총독부 교과서에. 그래서 2020년 한국사 교과서에 왜 지금도 남북한의 색깔이 고조선 색깔이 틀리느냐? 요겁니다. 요걸 절대로 안 지워요. 아마 그 색깔 칠한 사람 요거 보면 지금 깜짝깜짝 속이 뜨끔뜨끔할 겁니다. 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2020년 국사 교과서를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장난을. 자, 그런 기록이 여기 쭉 나옵니다. 보시면요. 자, 여기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임나 나오죠. 임나와 가라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의 핵심인 임나는 가라였다. 여러분들, 임나 가라 맞습니까? 임나 가라가 과연 한반도에 있었습니까? 제가 다음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일본의 교과서를 보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가라를 대마도로 찍어놓은 지도가 나왔어요. 가라를. 임나도 어때요? 우리 게 아니에요. 보면 나중에 보면 임나 가라가 대부분 어디냐? 대마도라든지 큐슈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한반도 남쪽. 여러분들이 아마 고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전라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원래 임나라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명을,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여러분들 고향 땅이 남쪽이라면 거기가 원래 그 땅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미달에, 김웅국,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없는 지명이고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지명을 그게 우리나라 도시 이름이라고 거기가 지금 붙여놓고 지금 어때요? 열심히 학술 논문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게 뭐냐? 벌써 1920년에 바로 임나와 가라. 이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자기들 입맛에 이제 잡아가 가르치고자 한 내용이 요거 한국사가 아닙니다. 원래 한국에는 당군이 없었고 뭐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일대천황 신무천황부터 역사가 출발했다는 거. 근데 그 신무천황의 역사는 뭐다? 한국의 이만보다 오래됐다는 역사입니다. 한국의 이만은 뭐죠? 약 2200년, 2300년 역사고 신무천황은 2600년 역사예요. 그래서 뭐다? 역사가 긴 일본이 당연히 조선을 지배해가지고 다스리는 거는 맞다 이겁니다. 논리가. 당군을 들이대면 명함을 못해. 왜? 당군은 4300년 전 인물이야. 2600년 전 명함을 가지고 4300년한테 들이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한국사에 당군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사책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저하고 이제 역사 공부하는 분이 직접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 자료, 이거 희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1940년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배울 때 학교에서 역사 배우는 시간인데 자 공부하는데 여기 뭐가 적혀있는지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잘 안 보이죠? 황기입니다. 황기. 말 그대로 한국사가 신무천황부터 몇 년이다? 2600년이다. 우리나라 교실인데 여기다 뭘 그러나 당군을 빼고 오면 누굴 뭐 해놨어요? 당기를 빼고 였대요. 신무천황 기록을 잡아놔가지고 지금 학생들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희귀사진입니다. 희귀사진. 이때 배운 학생들은 어떤 머릿속에 어떻게 들었겠어요? 당군은 신하고 당군은 다 거짓말이고 뭐다 오직 신무천황 일본에 진무된 노 거기서부터 뭐냐 약 2000년 역사다 2600년 역사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대중화시킨 책이 뭐냐면 조선사 강좌인데 1923년 24년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당군 제거되고요. 기자 이만 한사군이라 가르칩니다. 한국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고종 황제 때까지도 교과서에는 당군이 수십 줄이 남아가 어떻습니까?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들이대었으면 돼요. 당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누구를 들이대느냐? 기자 이만 한사군을 들이댑니다. 이게 원래부터 당군이 신하가 아니었어요. 공과활황이 아니야. 고종 황제 때까지 당군은 진짜 사실이었어요. 전부 다 완전히. 그렇게 수많은 기록이 남아가지고 국사 교과서에 등장했는데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도 전부 다 뭐냐? 누가 일본이 통치하던 일본의 속방이다. 요번에 무성기 여러분들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떻게 끝난지 학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지금 2020년째 중국의 거의 동북공정의 모든 학술 논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표됐느냐? 한국사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사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어떻게 들어갔냐? 중국의 정사체제 안에 속국사로 들어갔어요. 방국사로서. 이제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그때 자 이거 보시죠. 이거 배꼽 잡습니다. 그때 일본은 1920년에 어떻게 가르쳐? 23년에 어떻게 가르치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 속방으로 들어있어. 자, 일본의 속국이라고 일본은 1920년대 써놨고 이번에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어떻게 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것이 고조선도 어디다? 중국의 속국으로 속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1920년대 자료 보면 일본이 자기들 땅이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속국이라고. 2020년 지금 현지는 뭐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중국의 속국사로 들어갔습니다. 정사체제 안에. 그래서 뭐냐? 결국은 역사는 어때요? 중국이 절대로 안 물립니다. 끝났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일사양용이라 합니다. 뭘 하느냐? 한국에서 말을 못하게끔 야 우리가 한국사를 어떻게 가르치든 너희들 말하지 마라. 왜? 역사는 하나지만은 양용. 우리는 우리대로 가르칠 거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가르치세요. 우리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일사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때요? 지금 중국 공정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해요. 계속 지금 중국 공정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여러분들 칼럼에 보시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 동국 공정 비판하는 학자 봤습니까? 서울대, 뭐 연세대, 동부와 역세대단 안 나와요. 절대로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신 나와서 뭐라는지 압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동북공정이 이만큼 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요것만 자꾸 해. 중간. 중국이 동북공정을 이만큼 했대요. 조심해야 돼요. 요 기사를 한 번씩 내줍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일체 학술 대응이 없습니다. 왜? 오늘 살펴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가 동북공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체 대응을 못합니다.
왜? 한국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느냐? 이만조선 한사군 안 가르쳤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해가지고 뭐냐? 이만조선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너희들이 안 가르쳤느냐? 원래 여러분들 한사군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요서 쪽에서 발굴됩니다. 한사군이. 북경 쪽에서 나와요. 유물은. 북한에는 유물이 어떻습니까? 삼천기를 무덤을 발굴했는데 뭘 안 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떻게 거짓말했느냐? 북한에서 유물 발굴한 것이 전부 다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북한에서는 강보구에 일본은 약 몇 개 지었죠 보면요. 한 300개인가 쉽게 말하면 그때 해가지고 뭡니까? 그때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 했는데 북한은 뭐냐? 강보구에 뭘 했느냐? 삼천기를 뒤졌어요. 삼천기. 북한에 있는 삼천기의 무덤을 까가지고 뭘 했느냐? 자료를 추적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북한에 있는 이 유물은 낙랑군이 아니라 원래 삼국사기의 최승의 낙랑국이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낙랑국은 고조선의 후예였지 중국인이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북한의 학계인데 근데 뭐냐? 우리나라 남북 학자들이 교류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모 교수 된 젊은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논문에 뭐냐? 북한에서 삼천기를 발굴해가지고 낙랑군이라고 인정했다고 거짓말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논문 심리, 윤리 심리에 걸리면 그 교수 지금 해임됩니다. 요즘 그 양반 수위를 보고 지금 민족사학에서 대응을 합니다. 자꾸 까불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교수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응? 자꾸 나서가 없던 소리예요. 자기가 그 원진을 지어 놔놓고 그냥 조용히 실수했으면 조용히 숨어 있어야지. 왜 거짓말 논문을 칩니까? 교수 되는데. 북한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북한이 했다고 거짓말 쳐 논문을 교수 임용심사에 논문을 왜 거꾸로 심은 논문을 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한쪽은 여기서는 자 일본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들 땅이라고 중국은 지금 어때요? 2020년 고구려 백제가 자기들 땅이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동북공정 지도를 그려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자기들 역사로 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데 일본에 가보면 돼요. 일본 역사책은 일본 입장에 맞게끔 다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그려놨습니다. 서로 한국 땅이 자기들 땅이네. 고대 역사책에. 여기 현실입니다. 자, 그걸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요번에 이제 동북공정 그대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게 1924년 책인데 보시면 돼요. 자,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일본의 영토로 나오죠. 이거 그대로 어때요? 요번에 중국은 동북공정 해가지고 한반도 북쪽은 뭐다? 고조선의 역사, 상고서사는 뭐냐? 중국의 원래 진화의 영토, 원래 자기들 영토라고 아예 동북공정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다. 이제 일본은 지금 요걸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남쪽은 뭐냐? 원래 일본의 영토라는 거. 요걸 조금 군부를 지금 계속 됩니다. 왜? 가야를 연구를 해가지고 가야는 임나다, 가야는 임나다 이러면서 돼요. 일본석에 있는 지명 그걸 전부 다 한국에 지금 남쪽에다가 하동, 순천 이런 데 지금 다 갖다 붙입니다. 전부 다. 나주라든지. 뭐 유물 나오면 돼. 거기서 외계 유물이 나왔다. 그러죠. 외계. 그게 그 논리입니다. 외계 유물이 나왔다는 게 돼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자꾸 불을 지펴요. 자꾸. 이게 우리의 지금 학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느 면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의 입김이 너무 지금 강하게 국사학이라든지 정치학계에 너무 크게 미치고 있다. 왜? 지금 이번에 무슨 드라마가 나오다가 지금 폐기 상태로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왜? 중국의 입장의 내용이 계속 이제 드라마. 왜냐면 우리가 국민들한테는 공개 안 하지만 한국의 많은 영화, 드라마 이런 데는 지금 돼요. 막대한 중국 자금이 투입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을 들이대기 때문에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 말하는 그 내용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이러면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보면요. 왜? 국민들이 이제 그걸 판단 못 해버리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중국과 일본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일본은 극우 자금을 우리나라 정부하고 정치하고 어때요? 역사계에 계속 지금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어떻습니까? 계속 한국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들 유리한 쪽에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현실이고요. 자, 일본이 어디까지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됐죠? 이제 1시간 반, 이제. 자, 일본이 3이라고 배달이라는 말을 아예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제가 처음 역사에 공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배달민족이라는데 왜 배달민족이 사라졌을까요? 아예 용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간판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1930년 자료고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를 제가 찾아내 보니까 뭐냐? 무엇을 못 쓰게 했느냐? 책 내용에 항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위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못 쓰게 만들면서 배달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웅에 대한 이야기, 한항이 한웅입니다. 한웅에 대한 이야기를 못 쓰고 있고 4,000년이라는 기록을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4,000년이라는 기록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궁화까지. 무궁화도 용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무궁화도. 이게 1928년 경성지방법 문수입니다. 자,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시대 때 역사책에 이런 걸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10년만 지나도 다 잃어버리죠, 보면요. 왜? 배달이란 말 자체를 잃어버리잖아요. 배달이란 말 자체를. 책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배달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배달 민족, 짜장면, 철갑통 들고 그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배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가는 놈들이 배달을 주장한다 그러는데 공부가 죽어도 않은 놈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 여러분들 보셨죠? 이 배달이란 말이 사라진 것은 뭐다? 일본의 법으로 못 쓰게 만든 용어입니다. 배달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배달과 4,000년. 우리나라 최근에 서울대 교수가, 은퇴한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야, 4,000년이란 이런 용어는 의병들이 만든 용어다. 이렇게 거짓말 쳤습니다. 삼천리 강토도 의병들이 만든 선동성 구호다. 서울대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해가지고 그 양반 반론 자료를 들이댔습니다. 고종황제 성정원 기록에 보면 고종황제 기록에 삼천리 강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가 쓴 거 보면 어때요?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면 4,000년 역사를 강조하더라. 그걸 자기가 기록성까지 나와요. 그럼 뭐냐? 우리나라 서울대 그 모 교수는 또 신문에 나서 또 거짓말 친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의병이 만들어서 그 용어를 고종 황제도 썼던 용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는 어때요? 4,000년이라는 거 다 알았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한 번씩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유사사학자들이 4,000년 역사 주장하는 거라고. 이 거짓말 한 번씩 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합니까 보면. 그런 양반들 저는 그래. 정력 있으면 제발 동북공정 좀 대응 좀 해라. 동북공정을 대응을 해가지고 그 중국 정부한테 대사관 앞에 피켓을 들고 어떻습니까? 수정거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붓고 한번 가든지 역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피켓 든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학계에서. 동북공정 잘못했다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 든 우리나라 학계에서 학생들도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동북공정을 이겨냅니까? 학계에서 학자들이 안 나서는데 그러면서 이런 강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 유튜브 올리면 저 유사사학자놈 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국수주의 이야기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는 아주 객관적인 모든 자료가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분들 데이터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데도 이걸 부정한다면 어때요? 그거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보면요. 그죠? 제 주장한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료 보여드렸죠. 다 이렇게 배달도 다 사라져버렸고. 자, 1928년 보니까 어때요? 한빛 제2호에 보면 우리나라 그때 책이 나오는데 뭐가냐? 우리나라가 영토가 만주인데 만주까지 옛 고토를 회복하자는 책을 썼습니다. 어디에? 대광 제2호에. 하자마자 일본에서 뭐랍니까? 출판 불을 때려버립니다. 이 기록이 1928년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는 어때요? 만주를 못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만주만 넘어서면 어때요? 이거는 유사사기인 거예요,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학자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기록이 조선 총독부 자료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그게 다 이렇게 역사가 우리나라에 전부 다 제재당했다는 거. 이런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부통령이 누굽니까 보면 이시영 부통령입니다. 일가족 전체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독립운동 하셨죠 보면요. 많은 형제들이 죽었고 이분은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귀국할 때도 어디로 왔습니까? 그냥 저 관광비자입니까 보면 속된 말로. 독립운동했으면 독립운동가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때는 막았는가 하여튼 자료 보면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어떤 말 했느냐? 1936년에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역사를 아라사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를 만들어주자.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치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이 쓴 역사를 가르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국사책은 오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쓴 대한제국 때 쓴 국사책도 아니고 누가 쓴 책요? 1920년 조선 총독부에 쓴 책을 우리는 국사라고 지금까지 100년을 배워왔습니다. 100년을. 그것도 실정사고로 아주 검증된 역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워왔고요. 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자료.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3.1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국통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요 자료 나가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할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역적이야, 역적. 속된 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나는 인정 안 하겠다. 그걸 빨리 한국에서 떠나야 돼, 그런 인간들은. 빨리 떠나고 빨리 사라져 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3.1절 선언문 해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바로 잡아놨어요. 우리 역사는 뭡니까? 우리는 당군도 인정 안 하는데 뭘 했느냐? 우리 역사의 처음은 한국부터 출발했다. 한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당군 부여 쭉 거쳐가지고 뭡니까 보면 대한민국까지. 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호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광복 후에 대한민국 생긴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대한민국을 다 썼어요. 왜?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1942년 자료인데 대한민국을 썼잖아요, 보면. 공식 문서에. 자, 대한민국을 거쳐 5천년의 국가 주권을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역사에 한사군, 이만조선이 없다 이거예요. 언제 중국 놈이 와서 우리나라 통치했냐 말이지. 그거는 싹 다 부정했잖아요. 언제 여기 한사군 이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사 순수 그대로 당군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일본한테 뺏긴 적도 없고 중국한테 뺏긴 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우리나라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 확인하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는 국사는 어때요? 요 역사관을 전면 부정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 자료가 최근에 이제 공개되니까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역사학계에서. 왜? 대한민국 비판하자마자 그거는 매국노도 있거든. 매국노. 아, 저거는 인정 못 하겠다. 그건 매국노야. 왜? 임시정부에서 역사관을 바로잡았는데 저걸 인정 못 하겠다. 매국노지, 매국노. 그죠? 그건 학자도 아니에요, 보면. 그럼 이 양반들이 역사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써놨겠습니까? 엄청나게 역사 연구했겠죠. 또 어떤 단체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독립당이라는 단체입니다. 한국독립당. 자, 이 당도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몸담았던 당이 한국독립당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역사를 바로 잡았는데 1936년 자료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부터 사만이 끝날 때까지 어때요? 쭉 내려오면서 뭐냐? 보십시오.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지구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뭘 했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바로 잡았는데 무슨 이만조선을 잡아넣고 한사군을 잡아넣어가지고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뭡니까? 중국인들에 의해서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역사관을 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학에서 가르칩니까? 그 논리 그대로 중국은 좋대가 어때요? 요번에 동북공정해가지고 아예 북한은 자기들 영토를 아예 표기해버렸잖아요. 자, 그 내용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최근에 아시죠? 고조선은 요번에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요번에. 한국이 고조선을 부정해주는 사이에 당군을 부정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무 저항 없이 요번에 중국의 주나라 지방정권으로 이제 역사책에 들어갔습니다. 고조선이. 그리고 만리장성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만리장성이 지금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이제 만리장성이 그려졌습니다. 공식 지도입니다. 중국에. 전 세계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동양사 책을 구하면 지금 중국에 뭘 했죠? 김치라든지 한복공정이 뭐랍니까? 전파공정이라 들었죠? 중화문명 선전공정 전파공정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전 세계에 다 이제 까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뭐냐? 해외에서 나는 동양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 동양사를 딱 사면 뭐냐? 요 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뭐냐? 만리장성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있습니다. 북한까지. 요 지도를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사게 됩니다. 중국은 다 배포 다 해놨습니다. 전 세계에. 자, 만리장성 요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연나라 장성. 여러분들 연나라 장성이 요까지 온 적 있습니까? 연나라는 어때? 요까지 오다가 말았어요. 왜? 여기는 어무리산이 있어가지고 못 넘어요. 청동기도 요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나라가 북한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래서 덕분에 뭡니까? 연나라 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식 지도집입니다. 그 다음 한나라 지도. 한나라 때 아예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라고 아예 그려졌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한사군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그대로 중국에서 받아져가지고 야 좋다 이거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뭐다?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대로 전 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머무느냐? 그게 아니라 위나라까지 들어왔다. 위나라. 위나라까지 어떻습니까? 조조의 후손들 위나라가 어디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를 통치했다고 지도집이 나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 지도를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누가? 동북아 역사전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지도를 그렸는데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또 북한은 또 어디까지? 요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요 진 아시죠? 요 진나라가 또 뭐냐? 북한 지역을 차지했어. 그럼 뭐냐? 북한은 어때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전부 다 돼요. 밑에까지 어떻습니까? 아예 뭐 수백 년간 어떻습니까? 한사군 200년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 지역은 무슨 땅이다? 원래 중국 땅이라. 중국 땅. 그래서 이번에 동북공정의 결론은 뭐다? 북한은 자기 중국의 고유 영토로, 고대 영토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만리장성 안의 역사는 다 끝났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김치 뺏긴 게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말고 중국은 더 이제 그대 자본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다 붙이는데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군은 말 그대로 벌써 10년 전에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항 안 합니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열심히 지금 판소리만 하고 있어. 조금 있으면 판소리가 떼요. 중국의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면 끝나 이제. 우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예술을 하더라도 문화를 하더라도 돼요. 우리 역사를 알고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중국은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사까지 완전히 이제 중국화하는 거. 그러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까지 가는데 이게 넉넉고 있다가는 모든 게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이. 그래서 지금은 뭐냐? 중국은 뭐다? 동북공정 끝나고 중화문명 선파공정, 선정공정 단계로서 이제 전 세계에 완전히 역사를 정립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 문제, 손흥민이나 모든 게 이제 지금 중국 가는 거, 이거는 약과입니다. 다 이제 역사가 일단은 중국은 역사부터 완전히 자기들 속방사로 이번에 다 끝내놨습니다. 다 작업을 끝내고 이제 문화를 이제 중국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아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도 여러분들 정보를 잘 아셔야 될 게 온라인에 가서 함부로 정보 타시면 큰일 납니다. 왜? 벌써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인을 가장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올립니다. 마치 한국 사회인 것처럼. 근데 보면 중국 사람이 올리고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올리고 있고. 이게 잘못 타버리면 돼요. 이용당합니다. 이용. 완전히. 온라인도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중국은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섰다는 거. 한국이 완전히 이제 중국의 문화로 가는 작전까지 들어갔고, 실제 이제 한 예로 뭐냐면 고구려하고 수나라 전쟁도 이제 내전으로 표현합니다. 내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내전이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사가 완전히 속국사로서 이제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것이 이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죠. 게임 끝났다는 게 요겁니다. 요것이 2020년 교과열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가 중국의 뭐냐면 보시죠. 뭡니까? 방국 속국사죠. 이게 중국의 정사체제 안에 들어가면서도 뭐냐면 그 정사 안에 뭐다? 방국과 속국이에요. 이게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입니다. 이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체 우리나라 학계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공식 대응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 학자는 아예 지금도 EBS 나와가지고 당군은 신하다 했죠. 당군은 원래 없었다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니까 과연 당군 조선이 신합니까? 사적이라든지 다 보면.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고조선 박사라는 분은 직접 EBS까지 나가지고 당군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강화도 북방식 고인들도 지금 완전히 이제 고조선 조작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인들도 지켜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죠. 고인들 북방식 고인들만이 고조선 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고조선이고 나머지는 고조선이 아니라고 지금 강화도 고인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보시고 고인들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 고인들로 이렇게 고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고조선까지 들어가 보면 충격적인 내용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민족의 고조선 문화권 보면 어때요? 다민족이었어요 보면요. 다민족이면서도 한 문화권이었고, 여러분들 제천이라든지 정선의 아우라지 고인들 있죠. 거기에 누워있는 고인들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어때요? 우리는 반도사관 배웠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반도에만 갇혀가 안 나갔다고. 그런데 뭐냐? 고인돌 문화만 보더라도 벌써 그 시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했어. 그래서 고인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인돌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럽인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에는 가덕도에 누가 있느냐? 독일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 가덕도에. 부산 지금 비행장 생기는데 가덕도에는 누가? 독일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옛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교 배운 역사가 완전히 틀리죠? 근데 뭐냐? 또 그러면 저 유럽 가면 뭐냐? 거기 아시아 사람이 또 누워 있어. 우리가 배운 이 반도사가 일본이 만든 한국인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전 세계 교류도 없었고 날마다 한반도에 있으면서 찌그락찌그락 당파마다 싸우다 망한 나라라고 가르친 거.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사람이 아니야.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 세기를 다 펴. 가서 문화교육 다 해놨어요. 그게 북방민족사입니다. 흉노 아시죠? 여러분들 훈족. 여기 김씨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욕을 하더라도 김씨들은 흉노 욕하면 안 돼. 왜? 흉노가 김씨들 뿌리라. 김해 김씨든 경주 김씨든 다 흉노해 보면 그 사람들이 로마까지 무너뜨리러 갔어.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어떻습니까? 헝가리도 어떻습니까? 김씨들이 세운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의 마지막 황제 또 청나라의 원래 이름이 금나라잖아요. 왜? 김씨들이 세운 나라. 우리나라 신라가 망하니까 돼요. 그 사람들이 만주 쪽으로 가서 세우자 나라를. 그게 금나라였고 나중에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이 청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 우리 책에 있습니까? 다 오랑캐라 가르쳤잖아. 우리나라 역사책에. 김씨들 조상들을 다 오랑캐라 가르쳤는데 뭐 어쩌깁니까 보면. 왜? 오늘 보시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반도사관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절대로 만주도 못 벗어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틀로 지금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 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은 요번에 뭐냐? 덕분에 한국에서 어디까지 요번에 부정해 주느냐? 한국이 이제 동이족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표기되어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동이 열심히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에 고조선에서 동이 영역이 이제 삭제됐습니다. 뭐냐?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래 주장해 주는 덕분에 중국이 뭐냐? 자기들이 이쪽 사라고 이쪽을 동의를 했는데 요번에 어떻습니까? 산동성에 동의 박물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쪽 지역, 이 동의 쪽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이제 중국 문화로 요번에 다 끌고 왔습니다. 다 포함됐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월드컵 때 찾는 붉은 악마 치우천왕을 요번에 자기들 조상으로 요번에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치우천왕 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유사사학이라고 그런 거 없었다고. 요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해 주는 덕분에 어때요? 중국은 요번에 동이 문화까지 완전히 중국 문화로 요번에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금 이제 아시죠? 뭐 이제 다 말고 보면요. 고인돌 이야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고조선 영역을 표시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역사에 지금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그냥 자세한 이야기인데 이런 건 참고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빨간 점 있죠? 빨간 점. 여러분들 여기 자, 빨간 점하고 파란 점 있죠? 이거 공개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뭘까요? 오늘 혹시 국사학과 나온 분들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냐면 요쪽 지역에 있대요. 비파형 동금이라든지 가지고 이게 비파형 동금이 빨간 겁니다. 비파형 동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왜? 이 비파형 동금은 요령식 동금이라 가지고 요쪽 지역에만 나오는 동금인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뭐냐면 이 비파형 동금이 있는 지역만이 고조선이라고 주장하다가 어디까지 나와버렸습니까? 비파형 동금이 제주도까지 나와버렸어. 그럼 뭡니까? 어디까지 또 일본에도 나와요. 비파형 동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답이 없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면 요즘 최근에 논리가 잘 바뀌었습니다. 비파형 동금이 나온다고 다 고조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인돌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여기 또 나옵니다. 왜? 고인돌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느냐? 요 아니에요. 쫙 깔렸어요.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저 유럽까지 그 길이 형성돼 있어요. 길이. 아예 로드가 해안길을 따라서 그대로 어때? 고인돌이 쫙 깔렸어요. 무덤도 어때? 가보면 영국 가보면 무덤이 어때요? 우리나라 신라 고분하고 똑같아요. 가보면. 그렇게 쫙 깔렸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학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전 세계에 지금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파형 동금도 나오죠. 세형 동금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세형 동금입니다. 앞에. 요게 세형 동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국사책에 뭐냐 조선식 동금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령식 동금이고 요게 조선식 동금. 그 뭐냐 요것이 고조선식 동금인 것처럼 또 착각을 시켜놨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근데 이 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볼까요? 요 동금도 원래는 뭐냐 요쪽에만 나왔거든. 초기에 요만큼만.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내용. 자, 이 앞에 이 금이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냐면 제발 소원이 뭐냐면 요 정도에만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요 정도만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요즘 고고하게 보니까 이게 요동 요서 지역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 점 있죠? 이거 요점 이게 세형 동금입니다. 자,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고 지금 땅이고요. 요거는 어때? 중국 지금 어때? 요동 요서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비파형 동금하고 세형 동금이 나와.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내용 몰라요. 특히 뭐냐? 이 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청동검은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에 가보시면 돼요. 이점호, 출은 지역에 가보시죠. 이점호의 발굴을 가능하면 요 세형 동검이 한 몇백 자루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청동검이 이점호 쪽에 있대요. 몇백 자루가 나와버렸어. 몇백 자루가. 그리고 큐슈는 어때요? 큐슈 지역지는 뭐냐? 우리나라 국보 단주성경하고 요거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하고 한국사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역사 초기에 고조선 사람이 건너갔다는 말 아무도 지금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본 학계에서도 말 안 할래. 왜? 근데 문제는 뭐냐? 청동기가 다 나와. 고조선 청동기가. 그럼 이게 학문입니까, 여러분들? 어? 왜 양쪽에서 그렇게 자꾸 숨깁니까, 보면 역사를. 유물은 다 나오는데. 자, 이런 현실이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북한이 중국 이제 동북공정 되면 이제 중국의 논리가 맞느냐, 그거 질문서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보냈을 때 북한이 중국의 원래 고대 영토 맞다는 거, 이거 나간 문서입니다. 요게 이제 2012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뒤집혀가지고 발칵 뒤집힌 거, 들통 나가지고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아까 이야기된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었고 북한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이래가지고 미국에 보고서가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게임 끝났죠, 보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동북공정을 인정한 거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보십시오. 이게 이 영토 노란선 보이죠? 이게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조조의 후손이셨던 위나라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역사재단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요것도 들켜가지고 폐기됐습니다. 요 지도 들켜가지고 국회에서. 근데 지금 이사장 말고 저번 이사장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 지도를 다시 살릴기라고 공언했어요. 못 살리고 갔습니다. 요 지도 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경기도까지, 여러분 여기 경기도죠? 여러분들 위나라 후손들이 위나라 후손들. 위나라 후손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일이 지금 백주대낮에 지금 어때?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요서 지역 아시죠? 요동 요서는 옛날 고조선의 영역이죠. 지금 어디까지 고고하게 왔는지 이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거기서 BC 3,500년 전, 그리고 BC 3,000년 전에 뭡니까?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때요? 2000년 넘으면 약 5,500년 전에 청동기가 요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청동기는 단군 조선 때 없었고, 저 2만이나 있을 때 생겼다고 나오죠. 그걸 완전히 버리는 그런 고고학 발굴이 지금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쪽 지역은 고조선이라고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그쪽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소화연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 5,000년 전에 소화연, 고조선 지역의 유물인데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상투를 들고 복식을 입었던 겁니다. 복식 입었고, 이거는 뭐냐면 옥으로 만든 단추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옥단추 비싸서 못 하잖아요. 이게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고조선 때, 고조선 이전에 벌써 옥단추를 달았고 패션이 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요서, 요동 쪽에서 계속 발굴되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뭘 하느냐. 자, 요서 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라는 학술 토론회를 이화여대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은 우리 고조선 문화가 아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빠릅니까?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그때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학자들도 또 우리 여러분들 역사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십시오. 어떤 교수는 나는 당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있었다면 이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 참석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어때요? 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요서 지역이 우리 고조선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엄청나게 따진 거예요. 따지니까 뭐라느냐 학술 발표회장 그때 직접 녹취한 겁니다. 학술회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이 들고 열받아가지고 때리치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가 사회자가 이 역사 토론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때 시민이 나와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신민사학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야, 이 새끼들아, 내 말이 틀렸냐? 시원하네요. 응? 요게 2016년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에 그대로 원문으로 실린 겁니다. 얼마나 시민이 열받았으면 어때요? 국사학자가 아닌 시민이 가서 어떻습니까? 봐도 이건 너무하다. 왜? 거기 고조선 지역 다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왜? 지금의 우리 역사학계는 다른 유물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중국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단군 조선을 인정해주고 있는 꼴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 우리나라 학자들은 무조건 이제 방어해야 되죠. 절대로 단군 없었다고. 어?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고려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역사 관심이 있어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제 정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친 고려 국경은 요겁니다. 근데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가 다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 연구를 우리나라 학교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장관까지 꼬아가지고 요 연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연구비를 끊고. 근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다시 연구비를 줘가지고 마쳤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운 고려 국경이 요건데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서 보니까 뭐냐? 고려 국경은 원래 요거였다 합니다. 압록강. 여기 압록강이고 이쪽 압록강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요 나라가 있을 거 보면요. 요거 지금 나가고 나는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반론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 위에 저명한 사람이 만나니까 이 말을 들합니다. 너무너무 괴롭다. 왜? 요 논문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맞다 이걸 하는 거라. 맞는데 인정을 할 수 없어. 왜? 지금까지 요거를 가르쳤는데 고려가 요거라 가르쳤는데 지금 요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자, 요리 나오죠? 그 다음 어디까지 왔겠냐? 신라 여러분들 배웠죠? 신라. 시험 칠 때 신라의 국기, 통일신라 국경입니다. 이거 배웠죠? 지금 통일신라 이번에 경북 도의회 사람들하고 연구단체가 뭉쳐가 어디까지 찾았냐? 신라 국경은 지금까지는 돼요. 원래 한반도 전체라고 지금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디까지다? 만주 원료구에 본다면 북경까지가 원래 통일신라 영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발에 밀려가지고 한반도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요리 만주 원료구는 써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건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요 내용 요 국경하고 요 국경이 어디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1920년 조선 총독부 교수 지침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 교과서에 지침은 요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이제 한심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중국 사학계, 일본 사학계, 한국 사학계 합창을 해가지고 당군 조선은 지금 없다고 지금 계속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이제 맞춰져가지고 한국 사학계는 인정도 이제 못하고 왜냐면 인정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아예 어쩔 수 없는 길로 들어서 버렸고요. 중국은 이제 동북공정에 아예 강하게 밀어붙이고 일본 사학계도 지금 계속 이제 임나 일본부를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한판 오늘 강의 매듭 짓는 시간 이제 5분 남았는데 이것을 단 한 판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또 일본의 역사 침탈 우리나라 국내 사학이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그분들의 모든 것을 한 판에 동북공정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한 판이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강화도에 있다 이겁니다. 강화도에 뭐 보면요, 바로 요겁니다. 마리산.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마리산에 대한 역사 기록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마리산에 참성단하고 바로 뭐가 있죠 보면요, 삼당성은 어떻습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왜? 당군조선이 인정되죠. 고조선이 인정되죠. 다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다면 어때요? 반드시 누가 제일 많이 맞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절대로 이걸 못하게 만들 것이고 중국에서 나서가지고 당연히 또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마지막 좀 몸부림치는 것 속에서 오직 우리나라 역사를 수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요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걸 아예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 마리산이 당군이 쌓았다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어떻습니까? 역사에 딱 정립돼 버리면 모든 게 중국도 더 이상 당군에 대해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 카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삼당성입니다. 삼당성요. 이 삼당성. 당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세 아들이 쌓았다는 이 삼당성인데 요까지 어떻습니까? 마리산하고 참성단하고 이 삼당성을 고조선의 초기 유적이잖아요. 왜 지금 강화도는 왜 이걸 방치해주고 있습니까? 이 좋은 최고의 어떻습니까? 역사에 당군조선의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강화도인데 왜 이걸 방치해놓고 세워놨냐 말이죠. 요 두 가지를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동북공정을 한판에 뒤집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식민사학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뒤집기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강화도에서부터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유산을 등재시킬 수 있는 준비위원회라도 이라도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동북공정에서 완전히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의 속국사로 완전히 어때요? 넘어가기 전에 빨리 이 카드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우리 역사 고조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죠? 당군에 대해서 이것만 틀만 잡히면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이 이번에 넘어간다면 어때요? 아까처럼 간판에 저 강화도 마리산이 악기나 작기 쫓는 그런 용어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간판 붙여놔놓고 했다가는 어때요? 저는 백발백중 이번에 그냥 다 당합니다.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여튼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모임을 좀 만디 시민들 모임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이런 단체 결성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앞장서 주십시오. 아니면 어때요? 국사학계에서 나서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한계에 다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은 시민 역사학 시대거든요. 시민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인이라든지 여러 단체를 이제 서로 힘을 뭉쳐가지고 이 역사 보존하는 이제 마지막 하나 진짜 우리나라의 자존심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저 강화도 마리산하고 삼당선입니다. 진짜 고조선의 첫 숨결이 살아있는 이 좋은 유적지를 저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동북공정을 뒤집는 카드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해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